누구요? 누구를 만나셨다는 건지. 아줌마 옛날에 서울에서 남자들 위로해주는 일도 했었다면서. 외로운 남자들 말동무도 되어주고 참 고생 많았겠어.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간 듯 창백해졌어요. 서울에서 했던 그 일이 다시 제 앞에 이렇게 생생히 나타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알아.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라. 다만 오늘 준비한 사연은 시골로 내려간 한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남자와 그 주위의 남자들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인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게 처음이라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누구한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어떻게든 악착같이 혼자 버티며 살았죠.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나이도 들고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서울에서 하던 작은 장사도 망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만 했어요. 결국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시골로 도망치듯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내려온 곳은 한적하고 조용한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지인의 소개로 작은 딸기 농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죠. 하루 일당은 10만 원 조금 넘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혼자 먹고 사는 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며칠은 몸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복잡한 서울 생활보다 마음은 조금 편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지나가다 마주치면 환하게 웃어주고 이런저런 친절한 말도 걸어줬죠.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요. 저를 바라보며 슬쩍슬쩍 귓속말을 나누거나 지나칠 때면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거겠지. 그냥 무시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런 불편한 기분이 점점 커졌어요. 사실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기 전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장 하루 먹고 살 돈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차마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일까지 했었어요. 외로운 남자들을 만나서 돈을 받고 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위로해주는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이렇게까지 저를 따라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시골까지 내려오면서 이제는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는 마을 사람들의 끈적한 시선과 묘한 웃음 속에서 저는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여기 내려온 걸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장 생활은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쪼그려 앉아 딸기를 따고 정리하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몸을 움직이고 있으니 잡생각이 덜 들었어요. 농장 주인도 처음엔 참 잘해줬습니다. 농장 주인은 나이가 60 정도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처음 볼 땐 말수도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주인이 제게 다가오는 횟수가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절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힘들면 쉬었다 해라, 물 한 잔 마셔라, 이런 말들 말이에요. 하지만 점차 그 친절이 지나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쉬고 있으면 굳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고, 혼자 작업하는 하우스 안으로 들어와 옆에 머물며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서울에서 내려왔으면 적적하겠어. 여기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는 마치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씩 제가 돌아보면 재빨리 눈길을 돌리는 주인의 모습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농장을 나가려는데 주인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 저녁에 특별히 약주나 한잔 할까 하는데 같이 어때? 아, 저는 술은 잘 못해서요. 죄송해요. 뭐 그럼 할 수 없지. 다음에 한잔 합시다. 웃으며 거절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주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절을 거절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묘한 불안이 자꾸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딸기를 따고 있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잠시 허리를 펴는데 주인이 다가와 제게 뭔가를 건넸어요. 얼떨결에 받아보니 작은 음료수 한 병이었어요. 이거 먹으면서 일해. 혼자 힘들게 고생이 많아.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제 곁에 서서 저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리자 주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무슨 일 했어? 그냥 장사했어요. 작은 가게 같은 거. 장사만 했어. 다른 건 안 하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인의 표정이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 묘했거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척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장사만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뭐 서울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고생을 많이 한다니까. 주인은 말끝을 흐리며 하우스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제 과거를 누군가 알고 있거나 혹시라도 알아챌까 두려워졌어요. 농장 주인의 태도가 점점 이상하게 변할수록 저는 긴장감과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하우스 옆 그늘 아래 앉아서 참으로 준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저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순간 눈이 마주치자 주인은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서 밥 먹는 거 외롭지 않아? 네. 아, 익숙해서 괜찮아요. 제가 머뭇거리며 대답하자 그는 갑자기 옆자리에 앉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참 고생 많았지. 주인의 말투나 표정이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애써 침착한 척하며 도시락을 정리했지만 손끝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척할 필요 없어. 내가 누굴 만났는데 서울에서 아주머니를 잘 알더라고. 주인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고 손에 쥔 도시락통을 놓칠 뻔했어요. 누구요? 누구를 만나셨다는 건지. 뭐, 아줌마 옛날에 서울에서 남자들 위로해주는 일도 했었다면서. 외로운 남자들. 말동무도 되어주고 참 고생 많았겠어.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간 듯 창백해졌어요. 서울에서 했던 그 일이 다시 제 앞에 이렇게 생생히 나타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알아.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라. 다만, 주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면 좋잖아. 나는 아주머니가 어려운 상황인 거 잘 알고. 아주머니도 날 좀 도와주면 좋은 거고.
그지? 주인의 말에는 거부하기 힘든 묘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어디로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뿐이었죠. 주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지.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거 없으니까. 그가 자리를 뜨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인은 처음엔 별다른 행동 없이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침묵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폭풍전야처럼 언제 터질지 모를 압박감이 숨통을 조였죠. 그러다 어느 늦은 오후, 일이 끝날 무렵 주인이 갑자기 저를 불러냈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숨기고 주인을 따라 작은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주인은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생각해봤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그냥 제가 조용히 일만 하고 가면 안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주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뭐 부탁할 처지가 아니야.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그 말을 듣자 저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저는 결국 다시 쫓겨나게 되고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게 뻔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장님, 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발요. 하지만 주인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내가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좋게 좋게 가자고. 서로 외로운 거 뻔히 아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한번 도와주면 앞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더는 피할 곳도 없고 갈 데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도망갈 힘도 싸울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오직 체념뿐이었고 그렇게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깊은 자괴감과 자기혐오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싫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걸까? 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 번만 참으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주인은 그 후에도 계속 저를 찾아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요구에 응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일이 끝난 후 주인은 창고에서 짐 정리할 게 있다고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저는 결국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어요. 어둑해진 저녁 창고 안, 주인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창고 문 밖에서 누군가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주인을 밀어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고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누가 본 것 같아요. 주인은 당황한 저와는 달리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본 사람 있어봤자 누가 뭘 어쩌겠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이 마을 사람들 말 많아도 결국엔 다 내 눈치 보고 살아. 그의 말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진짜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게 알려지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부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분명 누군가 우리 둘을 본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작은 슈퍼에 가도 바치를 하는 아주머니들을 지나쳐도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비웃음, 그리고 불쾌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점점 제 주위에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졌어요. 마치 서서히 조여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마을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고 농장 주인의 얼굴을 보는 건 더 끔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이제는 돈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도망이라도 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짐을 싸고 무작정 길을 나섰어요. 일단 어디든 가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막상 버스 정류장에 손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든 얼마 안 되는 돈을 만지작거리며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다시 서울로 가봤자 뭘 할 수 있겠어. 거긴 더 막막한데. 버스를 놓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초라해서 울음이 터졌어요. 다음 날 농장에 출근하지 않자 주인이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일하러 안 와? 설마 도망이라도 가려고 한 거야? 그의 목소리엔 협박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저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주인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 했잖아. 도망가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아주머니 갈 데도 없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날 밤 너무 힘든 마음에 술이라도 먹기 위해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혼자서라도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아무 말 없이 혼자 홀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잔은 술이 들어가는 느낌조차 없었습니다. 계속 떠오르는 주인의 얼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죠. 술잔을 비우면 비울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그렇게 마시면 더 힘들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마을에서 양봉 일을 하는 영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영준 씨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평소엔 그저 마을 길에서 몇 번 마주쳤을 뿐이지 제대로 얘기를 나눠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 영준 씨,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한참 전부터 있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려 했는데 혼자 울고 있는 모습 보니까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네요. 영준 씨는 천천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눈빛과 목소리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의 눈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다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괜히 얘기 나눴다가 영준 씨까지 이상한 소문 돌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저도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 꽤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말해봐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사람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마음속의 응어리를 하나둘씩 꺼내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조용히 일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쪽 잘못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입이 많고 심심하니까 헛소리들 하는 거지. 그냥 잘 버텨온 거예요. 영준 씨의 말에 위로받은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겪었던 일들, 농장 주인의 협박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까지도요. 말하면서 다시 울음이 터졌지만 영준 씨는 조용히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앞으로 힘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요. 나도 이 마을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니까 서로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준 씨와 가까워지면서 제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며 견디던 때와 달리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위안이 됐어요. 우리는 가끔씩 퇴근 후 식당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눈인사만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앉아 소주 한 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영준 씨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사실은 이 마을에 내려오기 전에 꽤 힘들었어요. 저는 조금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영준 씨는 언제나 차분하고 속을 알기 힘든 사람이었기에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뜻밖이었어요.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크게 망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사람들 시선에 견디질 못해서 이곳까지 내려오게 됐죠. 그러니 아줌마 마음이 조금은 이해돼요. 그의 목소리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평소 담담하던 표정에도 이제야 서글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영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아픔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줌마를 보면 제 옛날 모습이 떠올라요. 혼자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의 말에 다시금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제게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힘든 과거와 말 못했던 상처들까지 하나둘씩 꺼내놓으면서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가끔은 별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가만히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영준 씨와 서로 의지하며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어 가고 있을 때쯤 저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골목을 막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평소 마을에서 가끔 마주쳤던 중년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희죽 웃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나랑도 좀 친하게 지냅시다. 농장 주인이랑도 친한 사이라며?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망치듯 몸을 빼려 했지만 그 남자가 계속 저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돈은 충분히 챙겨줄 테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 몸이 마치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함부로 내뱉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저는 간신히 그 남자를 밀쳐내고 집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집안 구석에 주저앉아 저는 끝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마을 남자들까지 나를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게 너무도 끔찍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리를 감싸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 영준이에요. 안에 있어요? 그 목소리에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영준 씨의 걱정 어린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준 씨는 다급히 들어와서 문을 닫고 저를 조심스레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저는 흐느끼며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농장 주인의 일뿐 아니라 방금 있었던 마을 남자와의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준 씨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한참을 듣던 영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싸워야 해요. 내가 곁에서 도와줄게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렵고 겁이 났지만 영준 씨의 그 단호한 눈빛에서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영준 씨, 정말 도와줄 수 있어요? 나 이제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는 제 어깨를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어요. 내가 꼭 지켜줄 테니까. 그의 따뜻하고도 확신 있는 목소리에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제는 당당히 싸워 제 삶을 되찾겠다고 말이에요. 영준 씨의 든든한 지지 덕분에 저는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제 삶을 망가뜨린 사람들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는 농장 주인의 악행과 협박을 고발하기 위해 하나씩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영준 씨는 제가 혼자 있을 때 위험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항상 제 곁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조금씩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서도 제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농장 주인은 불안해진 듯 점점 예민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제게 다가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건데?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장님 뜻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사장님이 했던 짓들 다 드러날 테니까 각오하세요.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며 말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누구 하나라도 내 말을 믿을 것 같아? 저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더는 제가 사장님 같은 사람한테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영준 씨가 모은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녹음한 음성 파일과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그동안 주인이 했던 행동들에 대한 증언까지 모두 제출했죠. 경찰은 예상보다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농장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은 냉정하게 그를 체포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농장 주인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충격받은 얼굴로 웅성거릴 뿐이었죠. 주인이 경찰차에 실려가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표정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죠. 경찰차가 떠난 후 영준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이제야 긴 악몽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젠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영준 씨가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농장 주인이 체포된 이후 마을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악행과 제가 당했던 일들이 하나둘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저를 피하거나 차갑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그동안 저를 가장 많이 외면했던 아주머니 두 분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도 마주치지 않던 분들이었죠. 두 분은 조금 머뭇거리다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동안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요. 그 나쁜 사람 말만 듣고 함부로 소문을 낸 것도 미안하고요. 그 순간 가슴 속 깊이 쌓였던 응어리가 천천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마음 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다 밝혀졌으니까요.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농장 주인의 가족들까지 그를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남편이 저지른 악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 소송을 냈고 자식들도 그와 인연을 끊고 얼굴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당연하다는 듯 수군댔습니다. 가족들한테까지 버림받았다면서 평생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결국 자업자득이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후련해졌어요.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 저에겐 통쾌한 복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제 삶은 점점 평온을 찾아갔어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저를 바라보는 눈길에도 따뜻함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영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나랑 편하게 지내요. 영준 씨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늘 혼자 외롭게 견디던 시간들이 떠올라서였는지 아니면 이제 정말 편안해져서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영준 씨가 없었으면 나 혼자는 절대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랑 같이 있어요. 더는 혼자 힘들게 두지 않을 테니까요. 그 순간 저는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 속 어두운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졌고 앞으로의 밝은 미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곁에는 영준 씨가 있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예전엔 몰랐어요.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행복을 지켜가는 것이라는 걸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결국 제 곁을 지켜준 영준 씨 덕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내려다본 봄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과거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온전히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긴 어둠을 지나 드디어 밝은 빛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연 많은 여자였습니다.